네, 교과서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몽골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려는 다른 민족에게 많은 침입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거란에게 받았고, 다음엔 여진, 이제 세 번째 몽골입니다.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고, 뒤에는 또 이제 두 군데가 더 나오거든요. 이제 뒤에 보고, 91쪽에 보면 이제 8만여 장의 목판의 경전이 색이다. 그죠? 그래서 8만 대장경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대장경이라는 것은 그 불교 책 있잖아요. 그 경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죠. 기독교 경전을.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경전에 있는 책과 그다음에 해설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총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판 인쇄술로 이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목판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장인의 진짜 솜씨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요게 탈자나 오자가 없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부처님에게 빌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이걸 만들었어요. 정성스럽게.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 13세기 초에 몽골이 침입하자 고려 사람들은 몽골과의 항쟁에 나섰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선 거죠. 이 과정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드는 작업도 시작되었지요. 몽골군이 물리치고자 하는 고려 사람들의 염원, 그러니까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보시면 높이가요 3,200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아요. 이거 쌓게 되면 양도 굉장히 많죠. 제작 기간도 이렇게 16년 동안 고려. 그래서 요거를 채씨 정권에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강화도에서 만들었겠네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이제 해인사에 이제 보관되어 있어요. 해인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이거 좀 달라고 그랬어요. 조선은 이제 아시다시피 불교를 안 믿잖아요. 성리학을 이제 믿기 때문에 그 불교를 배척했거든요. 그 조선의 신진 사대부들이.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세종대왕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여러 계층에서 이제 참가했어요. 지식인은 이제 문자를 아니까, 그쵸? 장인들은 또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목판이니까 나무도 잘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이 8만 대장경을 만들면서 하나로 몽골에 대한 저항 의식을 높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국가 사업이고, 채씨 정권에서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인류 문화유산으로 이제 이게 이제 남게 되었죠. 자, 그럼 93페이지에 보면 이제 몽골의 침략이 나옵니다. 몽골은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통일했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이제 침략하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금이 쇠퇴했다. 금나라 다음에 이제 금을 무너뜨리거든요, 몽골이. 그리고 몽골이 금을 공격하자 금의 지배를 받던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강동성 전투, 여기 이제 고려를 이제 왔어요, 이 거란군이. 그래서 이 몽골이 이 거란족에 뒤쫓는 가운데 고려 영토까지 왔고, 고려에서도 이 몽골과 합세해서 이 거란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게 강동성 전투예요. 강동성. 그다음에 이제 되게 잘생긴 남자 배우였던 강동원 있어요. 강동원.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이제 암기했었고, 그런데 이제 몽골이 이제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진짜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몽골 사신이요 살해당합니다. 저고요라는 사람인데요. 이름 자체가 I'm 고려, 저 고요, 네, 고려 이름이 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피살당하고요, 죽고. 그래서 몽골이 이걸 빌미로 이제 이거 고려가 그랬다 하면서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주성 같은 데서 필사적으로 지킵니다. 이제 몽골군은 그런데 바로 이제 수도 개경으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채씨 정권은 강화를 맺어요.
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 몽골 애들은 자신의 이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 다루가치를 두고 이제 돌아갔고요. 이제 그 체우라는 사람이 이거 몽고가 계속 갑질하고 또 채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왕정 정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험이 느끼자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했어요. 강화. 그리고 이제 뭐 백성들도 이제 몽골들하고 싸우면 힘드니까 산성이라든지 뭐 섬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몽골이 2차 진입 때 처인성 전투에서 지금의 그 용인입니다. 여기서 몽골군이 패배해요. 여기 보면 옆에 처인성 전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 김유후라는 사람이 그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죽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 몽골과 오랜 전쟁합니다. 그래서 6창과 7차까지 쳐들어오고요. 그래서 뭐 몇십 년 동안 1년 전쟁에도 여러분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거의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항복을 안 하더라도 백성들은 죽어가고 그리고 농사를 또 못 짓죠. 그러니까 국토가 이제 항폐화 되겠죠.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유산도 이제 많이 이제 그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몽골이 이제 강화하자, 항복하자 하니까 그 두 개의 파로 나눠져요. 끝까지 싸우지 않은 파랑 이거 백성을 위해서라도 이만 이쯤에서 항복하자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항복하는 파가 힘이 세져요. 그러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갔던 사람이 이제 태자 원종입니다. 태자는 이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임금은 이제 고종이었어요. 고종. 그 조선시대 때 고종이 아닙니다. 고려 때 고종의 첫째 아들 태자가 원종이 항복하려고 갔는데 그 몽케칸이 당시에 칸이었거든요. 몽골에.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서 후계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둘째 동생인 쿠빌라이랑 그 넷째 동생인가 막내 동생인 그 아리푸케가 서로 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싸워요. 그러니까 몽골은 그러니까 네 분이죠. 이때 원종이 쿠빌라이를 찾아가요. 쿠빌라이는 당시 이제 중국 쪽에 있었고 아리푸케는 당시 그 몽골 수도였던 그쵸 그 지금의 몽골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원정은 쿠빌라이를 만나는데 쿠빌라이가 되게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인데 당나라가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도 버텼던 나라인데 그 태자가 지금 나에게 항복을 초하한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 바로 쿠빌라이에게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쿠빌라이가 사기가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동생이 아리푸케를 꺾고 쿠빌라이가 칸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원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원세조인데 그래서 쿠빌라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니네 나라 독립 유지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줍니다. 쿠빌라이가. 그래서 쿠빌라이 이 몽골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원정이 돌아오면서 그 채시 정권이 이제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그 채시 정권 안에 있던 그 부대였던 삼별초라는 부대가 끝까지 이제 그 반대합니다. 그 몽골 이런 세력에. 그래서 끝까지 이제 좀 덤볐던 거죠. 덤볐는데 그 고려군하고 몽골군이 연합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진압하게 돼요. 그리고 현장 속으로는 이제 태자,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이 있죠. 이때 태자 나이가 여러분 40대예요. 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다 알고 쿠빌라이도 한 그쯤 돼요. 나이가 서로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말이 통했는지 아니면 서로 간의 처지를 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잘 성사됐다고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제 몽골하고 첫 번째 접촉한 것은 그죠 금나라 밑에 있었던 거란족이 그쵸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후에 얘네들이 몽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고려로 왔다. 거기 이제 강동성으로 왔는데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고려는 몽골과 국교를 맺었다 이렇게 있죠. 고려는 몽골과 연합하여 거란족인 강동성을 함락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갑질을 했다 몽골이.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저고요라는 몽골 사신이 살해되니까 이 몽골이 침입합니다. 침입했고
용감히 맞섰어요. 뭐 기주성의 박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맞서서 이겼는데, 그리고 그 초적 있죠. 그 도적, 그 채시 정권에 반항하는 그 일반 백성들조차도 그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때. 어쨌든 고려는 몽골의 2차 침입에 그 항복해요. 그러니까 강한이 맺어요. 그리고 몽골은 이제 점령지에 다르가치를 두었습니다. 다르가치. 여기 옆에 동 1번에 보면 이 다루가치는 간청 지방의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간직입니다. 간직.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려 내정을 감시하고 감독하였다. 고려는 내정 간섭에 당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채씨 정권은 수도를 강화로 옮겼다. 그리고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게 했다. 상전을 준비했다. 근데 사실 말 안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 고생을 해요? 농사 다 버리고. 그쵸? 그리고 채씨 정권은 이제 항전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놀았어요. 강화도에서. 그 몽골은 해전이 약해요. 육지 전투는 진짜 천재인데 강화도는 물살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 세 개의 강이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뭐 한강, 예성강이라든지 그 강들이 내려오면서 물살이 굉장히 가파르가지고 얘네가 강화도를 못 건넙니다. 그래서 개경은 함락을 못해요. 그러니까 채씨 정권은 거기서 많이 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차별받던 특수행정 주민과 노비도 단결해서 몽고에 저항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칼 들고 오면 많이 항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죠. 사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싸웠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죽음 앞에 죽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이렇게 용감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인선 정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김유라는 사람이 그 몽골 총사령관인 살리타를 이제 화살로 쏴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 김유르가. 근데 이 살리타라는 사람은 총사령관이잖아요. 근데 몽골군의 총사령관이 전쟁에서 졌다, 죽었다 이런 게 없었대요. 지금까지. 그 몽골 그 징기스칸 이후에. 그래서 몽골로서는 적지 않아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대장수가 죽었기 때문에, 총사령관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밑에 부하들은요 다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김예훈은 당시에 그 채씨 정권으로부터 그 상장군인가 대장군 3품의 버스를 이제 준다 했는데, 김예우가 이거 나 공 없다, 나 별로 한 거 없다, 하사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그럼 6품 줄게 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올려주고, 이 사람은 김예훈은요 충주성에서도요 5차 침입 때인가 6차 침입 때 또 공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승려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김유를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이게 스님이기 때문에. 조선이 이제 성리학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공을 세움에도 약간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김유라는 사람은. 어쨌든 그렇고, 강화천도 얘기가 앞서 설명해 드렸죠. 물살이 거세어 해전에 약한 몽고군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 강화도는요, 그 농사지을 땅도 넉넉했다. 강화도가 굉장히 큰 섬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의 피해와 몽골의 강화. 고려는 몽골과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다. 그쵸? 많이 이제 힘들어졌겠죠?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백성의 생활이 참담했다. 뭐죠? 참담했다. 비참했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국토가 황폐화되고, 그리고 뭐 이거 대장경 판목과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 등이 불에 타버립니다. 이 대구부 인사의 대장경 판목은 의천이 이제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초조 대장경이라고. 의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초조 대장경인가? 초조 대장경이고요. 이건 거란이 침입했을 때 만들었어요. 거란이 물리쳐달라고 부처님이 빈 겁니다. 그러니까 8만 대장경 나오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8만 대장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거란이 물리쳤으니까 뭐 이것 때문에 대장경 만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그 강감창 장군이라든지 그런 활약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몽골이 강화를 제안했다.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채씨 정권이 아무리 강해도 많은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죽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도 약간 불안했겠죠. 그러나 채씨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항전을 주장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다시 왕건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자신의 세력은 이제 약해질 거라고 본 거예요. 아무래도 몽골이 자기네들이 괘씸하게 보기 때문에. 왜냐면 강화도로 천도했잖아요. 강화해 놓고. 근데 결국 무신들은 그러니까 채씨 정권을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 또 무신들도 그 김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준. 이 사람이 이제 문신들과 손잡고 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채씨 정권의 이제 네 번째 그 채씨 집안이 이제 무너져요. 그리고서 이제 태자가 이제 그 몽골 약간 몽케칸 만나러 갔는데 이 몽케칸이 갑자기 죽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쿠빌라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쿠빌라이를 만나 조선이래.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몽골의 내정 간섭을 피할 수 없었다. 쿠빌라이는 고려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기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야심이 있었어요. 쿠빌라이는 일본을 좀 정복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렇게 요구해요. 일본 원정에 필요한 인력과 위자, 즉 고려가 배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수만 명을 태워야 되니까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쿠빌라이가 그 남송이 있었어요. 당시 중국의 남송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의 남송을 들어치기 위해서 고려 배를 이용해가지고 남송으로 이제 진격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1차 때는. 약간 그 고려에서는 몇십 년 동안 전쟁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 잘라야 되죠. 배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생길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렇죠? 그 일본 정복도 사실상 어떻게 실패해요. 그 일본에는 카미가제라 해가지고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 신풍이라 그러거든요. 그 카미가제라 그러는데 그걸로 이제 2차까지 보냈는데 왜 하필 여름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7, 8월 달에 보내가지고 태풍 만나서 다 파괴됩니다. 갈 거면 좀 빨리 가던가.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권이 이제 무시 정권이 무너지고요. 고려 정부는 이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 그러니까 야별초에서 시작됐죠. 삼별초는 이들이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몽골에 의해서 숙청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썰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몽골과 끝까지 그 맞서 싸운 애들이니까 삼별초가 우리 어차피 항복하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다. 그럴 바에는 우리 끝까지 한번 그 덤비자. 그래서 이 몽골군은 그 해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어디로 가냐면 진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고려가 배를 대주잖아요.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느냐? 진도 밑에 있는 제주도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고 몽골군이 제주도에 왔더니 기후도 따뜻하고 풀이 많아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다가 말 키우자. 그래서 말 키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몽골이 뺐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탐나 총관부라는 거 만들고 그 말을 왜 키워요? 그 말을 나중에 일본 정복할 때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제주도가. 하지만 결국 일본 원정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말이 많아요. 그 제주도가. 다음 현장 속으로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의 만남. 1259년 고려의 태자 뒷날 원종 일행은 몽골과 강화를 맺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태자가 몽골의 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칸이 열병으로 사망하였고 몽골에서는 칸 자리를 둘러싼 후계자 다툼이 벌어졌다. 태자는 유력 후계자 중 한 사람이 쿠빌라이를 찾아갔다. 쿠빌라이는 이거 앞서 제가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려는 말리나 떨어져 있는 나라 당태종이 친히 정벌하였으나 굴복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 나라의 세자가 스스로 나에게 왔으니 이건 하늘의 뜻이라 하고 기뻐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파격적으로 아주 좋은 제안을 했어요. 몽골이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와 문화를 허용하겠다 약속을 받아냈다. 그래서 고려가 원나라에 이제 다 한 나라로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지켜냈어요. 쿠빌라이를 만나고 돌아온 태자는 이제 원종, 왕위에 올랐고요. 쿠빌라이 역시 후계자 다툼에서 승리하고 국호를 원으로 바꿔왔다. 그래서 강화 내용이 옆에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보면 복식, 복식은 이제 복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옷 같은 거. 고려 풍속에 따르다. 그리고 고려에 가는 행위는 모두 몽골 조정에서만 보내고 그 밖의 왕래는 금지한다. 강화도는 개경으로 수를 옮기는 것이 힘이 되는 대로 시행한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하지 말고 얘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도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수도 천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주둔하는 몽골 군대는 철수한다. 군대 철수하겠다. 그리고 다르가치도 귀환시키겠다. 되게 많이 풀어줬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어디를 이제 배 만들어. 우리 일본 쳐들어가야 돼. 군사 협조해. 인질 보내. 이런 것도 합니다. 교과서는 없지만.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고려에게 적용했어요. 여기까지네. 수고했습니다.